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공부법의 저자이자 대치다원교육에서 중대부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우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서포트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자, 우리 수학시험, 중대부고 수학시험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문항 구성은요, 총 20문제 중에 객관식 12문제, 그리고 서답형 8문제, 8문제 중에 2문제는 서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번호 순대로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봤고요. 우리 출처 어디서 나왔는지도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은 앞에 교과서 또는 부교재인 올림포스 문제 많이 변형되어 나왔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도 변형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별을 요하는 문제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올림포스에서 변형 문제, 그리고 시중 문제집에서 갖다 쓴 문제, 교과서 변형 문제에서 좀 구성은 좀 다채로웠습니다. 그 중에 여기 부교재 올림포스 변형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기출에서도 빼놓지 않고 출제가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뒤에 서술형 2문제였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문제는 최강 TOT라고 하는 시중에서 아주 어렵다고 소문난 그 문제집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나 이제 쉬운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좀 손을 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실력이 뒷받침돼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실력이라 함은 그냥 개념 강의를 들었다가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고 틀려도 보고 오답도 하면서 기초 체력이 탄탄함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이 뒷받침돼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학 때는 그럼 기본 실력은 어떻게 다질 수 있느냐? 교과서는 너무 쉽고요. 올림포스는 좀 쉽고 그리고 문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청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본 실력을 다지면은 이제 다음 시험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랑 비교를 해보면 기말고사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요. 여기 노란색 표시가 상 문제가 되는데 중간고사 때는 상으로 표시된 문제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는 쉬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기출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봐보면요. 대부분이 올림포스 또는 교과서 또는 교육청 기출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자, 왼쪽이 중대부고 기출 7번입니다. APBP 3대1 시중문제집 센 수학을 갖고 왔는데 꼭 센 수학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여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테마로 몇 대 몇은 점의 자취를 구해보세요. 또는 점의 자취가 원을 나타내는데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었고요. 올림포스에도 없었는데 시중문제집에서 아주 유명하게 있는 문제를 가져다가 썼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2개 줘서 부등식의 해 같은 거 뭐 있어? 라고 해서 올림포스에서 따다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중대부고 기출 서답형 2번입니다. 올림포스에서 여기 펑션 안에 x가 아니고 좀 바꿔놨죠. x가 아니고 6-x로 좀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중대부고 기출 서답형 5번입니다. 절대값 AP-BP의 최대값, 절대값 AP-BP의 최대값 해서 살짝 숫자 바꿔가지고 낸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번 시험은 교과서, 올림포스, 교육청 기출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 제대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시간 걸리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중간고사보다는 다소 쉽게 느껴질 만한 난이도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도 못 댈 정도의 어려운 문항은 없었어요. 이거는 중간고사 때랑 마찬가지인데요. 대신 중킬러급 좀 꽤 어려운데? 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은 1등급은 80점 중반에서 90점 초반 정도 예상하고요. 2등급은 그보다 한 10점 정도 아래인 70점 후반에서 80점 후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50점 전후로 예측이 되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 한 40점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1등급 컷이 여기서 한 4점에서 5점 정도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시험이 그거보다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1등급 컷이 한 80 중반에 90 초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국어 학습 전략은 요 세 가지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렇게 전략을 가져갔었어요. 이제 제 자체 교재는 2권을 사용을 했고요. 추월차선과 강내기. 그리고 중대국어는 그 올림포스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워크북을 추가를 해서 숙제로 변형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게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의 거의 절반가량이 나오니까 변형 문제에서 아주 많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 2권, 워크북, 기출 테스트의 서술형 첨삭, 그리고 10분 10제에서 타임어택까지 챙겨가지고 본학기 때는 이제 연습을 했었고요. 여기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대표적으로 4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중대부 아까 말씀드렸던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이템으로 3대1, 그래서 센 수학에서 뭐 1대2 이런 거를 저희 교재 추월차선에서 이게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월차선 교재할 때 한번 하고 강내기 교재할 때 3대2 교재 한번 연습하고 한 번 더 연습하고 그리고 또 연습하고 아주 지겹게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 없겠죠.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죠? 9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2개 나온 2차 부등식 뭐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올림포스에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재하면서 추월차선 강내기 교재하면서 바로 썼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워크북으로 문제를 이렇게 변형 문제를 빵빵빵빵 준비를 해서 아주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올림포스 문제와 워크북의 변형 문제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지가 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아주 잘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한 바 있고요.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도 중대국어 기출이고 올림포스 문제 거의 비슷한데 특이한 것은 여기 펑션 안에 2분의 x-k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강내기에서 연습하고 워크북도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워크북에서 좀 더 이렇게까지 변형된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보자 해서 연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절대값 AP-BP.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보통의 시중문제집이랑 올림포스에서는 절대값 AP-BP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번 기출에서는 최소가 되는 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지금 서답형인데 답을 내면 만점, 그리고 답을 못 내면은 빵점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못 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연습을 할 때는 올림포스에서도 여기 절대값이 최대가 될 때 얼마야? 연습을 할 때도 대부분의 교재에서 제 교재도 그렇습니다만 최대값을 계속 물어봤는데 우리 중대국어에서는 이번에 이 절대값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 수학을 다시 안 풀어본 친구들은 아직도 물음표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던지면은 이게 답이 뭔지 알 거예요. 봐봐. 보세요. 여기 절대값이 최대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무조건 냈을 텐데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건 얼마일까? 이거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절대값이 최소는 얼마일까요? 0이겠죠, 0. 절대값이니까 0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0이라면 AP랑 BP가 같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같다.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기초 체력, 기본 실력이 높아야 잘 봤을 시험이라는 겁니다. 절대값이 최소값이 0이라는 거는 이거는 중학생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림포스 이거 절대값 최대값 있었어. 그래서 최대값 연습 많이 했어. 근데 최소값도 물어보네. 이거 연습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방학 때든 언제든 좀 기본 실력을 많이 갖췄다면 절대값의 최소값은 0이지 하면서 가볍게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양질의 교재로 양질의 문제로 이런 기초 체력을 키워놔야 학교 시험에서도 잘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시험 문제 대부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불리는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3개년 전문항 그리고 15개년 주요 문항 해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 충분히 학습하는 것을 여름방학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만 푸는 것은 아니고요. 개념부터 개념 유도 과정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리고 개념 학습 후에 유형 연습을 이제 모의고사 문제,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로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학 공부 커리큘럼은요, 다음 학기에 할 수학 하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과목 정도 추가해서 수학 원 정도 추가해서 하나 더 공부하면은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대형 단과 가기에는 실력이 부족해서 개별 진도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학 하를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고등학생들은 잘 안 보는 무시하는 이제 센 같은 걸로 유형을 볼 텐데요. 어머님도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센을 풀었다는데 B단계는 풀고 C단계는 안 풀진 않았는지, 또는 B단계를 풀었다고 하는데 채점하고 틀린 걸 다시 안 풀었는지, 아니면 앞에는 풀었는데 뒤는 안 풀었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특강으로 8회 여름방학 특강으로 여기 센 활용해서 B단계, C단계를 전부 다 풀고 집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특강이고요. 얘는 월수금이고 얘는 화목인데, 특강 보시면 이제 방학한 다음에 아이들이 9시에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그 다음에 5시까지 클리닉을 저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숙제와 오답을 전부 다 끝내고 귀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5시에 숙제까지 다 끝내고 집에 가면 뒷시간에 저녁 때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숙제 끝내고 집에 가자라는 컨셉으로 특강을 수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9시부터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특강 뭐라도 걸려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학원 오면 또 같이 아이들 공부하니까 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잡아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진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집 하나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한 달 더 걸릴 수도 있고 C단계를 안 풀 수도 있고요. 꼼꼼하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저는 클리닉까지 해서 완전히 끝내고 집에 보낼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단과를 우리 아이는 실력이 안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두드리지 못했던 친구들은 특강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대치동 누구나 단과학원에서 하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복습 테스트 당연히 봅니다. 오늘 저번 시간 뭐 했는지 테스트 보고요. 테스트 어떻게 봤는지, 숙제 얼만큼 했는지, 오늘 진도 얼마만큼 나갔는지 피드백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도 드리고요.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에서 클리닉을 하죠. 저도 하고요. 대신 이제 조교만 깔아놓고 이제 돌리는 클리닉이 아니라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불러주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제가 누구보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클리닉을 해서 모르는 부분을 클리닉 시간에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서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수업 전 2시에 5시에 무조건 클리닉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2시에 5시 무조건 클리닉이 있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제 당일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 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까지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학기 되면은 방학 때 공부한 거를 다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학원에 같은 선생님이다 하더라도 다음 커리큘럼의 숙제를 보통 신경 쓰기 때문에 야, 우리 방학 때 찐기출했지, 찐기출 1단원 다시 풀어볼래? 라고 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랑 중대국어반 계속 같이 하면은 우리 방학 때 교육청 기출 문제 풀어봤잖아, 그거 1단원도 같이 틀린 거 풀어보자, 이렇게 제가 숙제로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100% 정답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틀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그때 당시에는 오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또 틀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더 틀린 문제를 이렇게 다시 풀어보게끔 해서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춰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성적이 향상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표시하고 문제집 자체를 오답 노트로 쓸 수 있게끔 깨끗하게, 그리고 우측 하단에 정답만 써서 이제 문제집 자체를 오답 노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다 푸느냐? 여기에다 풉니다.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 예쁘게 안 써도 돼. 그래서 문제 풀고 어떻게 풀었는지 쌤한테 보일 수만 있게끔 이렇게 풀어봐라 라고 하면은 자기도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 풀 때 어느 부분에서 틀려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감점이 됐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보면서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뭐 갑론을박 많은데요. 제가 첫 수업 때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설지를 보면 돼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특별한 내용인데요. 지난 학기 때 우리가 중대부고반 그리고 연합반 하면서 아이들 학습계획 컨설팅 같이 도와줬었어요. 제가 공부법 책을 쓴 바 있고 그게 또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계획 세워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했다가 안 한 친구도 있고 하다가 만 경우도 있고 잘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클리닉 시간에 1대1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도 풀어주고 계획도 봐줬었는데 아예 시스템화해서 언제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언제까지 이제 사진 찍어서 계획표 제출해라. 계획표 제출하면은 제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수업이나 클리닉 말고 아예 별도의 시간에 첨삭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이거를 아예 시스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 컨설팅을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학부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공부법 책 쓰고 나서 시간당 회당 40에서 50만 원 받고 컨설팅 했던 건데 이거를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같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모두 다 하진 않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지금 중대부고반 하는 친구들은 몇 번 써봐서 알 거예요.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 다 쓰고 그리고 분량별로 월화수목금토일 써서 못다한 계획은 언제 할 건지 해가지고 일주일치를 이렇게 준비해서 만약에 이날 못했으면 이날 또 해서 못했지만 토요일에 마무리한다. 토요일에 못한 거 일요일에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날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 주를 끊고 봤을 때는 다 계획을 완수하게끔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하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무리로 제가 이제 중대부고반 수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고요. 수학 1 특강은 월수금, 수학하 특강은 화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같이 하던 중대부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토에 수학하 수업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3주에서 4주 정도 되는데 월수금 오전에 같이 수학하면은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특징입니다. 오답 관리 열심히 하고요.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에 문제 연습 풀고요. 그리고 학습계획 컨설팅 신청자에 한해서 같이 계획도 세우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이렇게 되니까요. 수토 그리고 월수금 오전 수학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부터 5시는 무조건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금요일에 이때 클리닉 못 하는데요. 다른 날 오면 안 됩니까? 됩니다. 언제든 미리 얘기만 해주면 이렇게 스케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시부터 5시는 무조건 제가 상주하는 클리닉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올바른 학습 습관 그리고 성적 향상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치다원교육 우리 수학관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뭐 수업은 어떤지 뭐 상담과 그리고 앞으로 학습 계획 같은 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중대부고 학생들 파이팅입니다.